자, 그래서 이 좌표값을 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끝내는 그래프는 다음과 같습니다. 0, 2, 11 때 값이 이렇게 3개가 찍힙니다. 해서 이 값들이 다 계산에 이용되어져서 귤기와 절편이 나올 거예요. 실제 해보니까 y는 0.0852x 더하기 0.0011이라고 귤기와 절편이 따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검정 강도가 뭐냐? 여기서 말하는 검정 강도. 검정 강도는 이 여기서의 기울기를 말한다. 0.085입니다. 여기서는 기울기 m. 그죠? 분수 강도를 구하시라. 그러면 이 말은 CBS의 표준 편차를 구해야 됩니다. 저는 구하려는 했지만 여러분들이 표준 편차를 구하면 이 값이 얼마가 나올 겁니다.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이 값을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1장을 보시면 1장 맞죠? 1장에 예제 1-1에 있습니다. 그러면 검정 강도를 구하고 그 검정 강도를 각 농도에서 측정한 흑강도의 표준 편차로 나누어 준 것이 분석 강도다. 즉 이 값에서의 각각의 표준 편차가 다 다르기 때문에 농도에 따라서 분석 감도는 다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각 표준 편차를 구하고 여기서 이제 10이라고 했으니까 이 값을 대봐야겠지만 만약에 제가 문제를 낼 때 2 마이크로그램 퍼 그램에서의 분석 감도를 구하시오. 이것을 구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거 여기서는 제가 문제를 낼 때 좀 잘못한데 이 단위를 제가 잘못 썼습니다. 단위 지금 마이크로그램 퍼 밀리리터로 써야 됩니다. 제가 이걸 잘못 썼습니다. 밀리리터. 네, 검출 관계를 구하라. 이것은 페이지 15페이지 보면 예제 1-1에 예제 1-1에 그대로 보면 똑같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따라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이걸 볼까요? 근데 이건 앞에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제 조금 전에 제가 1교시 때 풀어준 거 있죠. 여기서는 어떻게 되느냐? 토양을 쟀는데 토양의 무게가 1.04g입니다. 이걸 추출해가지고 최종 부피가 50ml가 되었다. 이때 시류의 농도는 한번 구해볼까요? 시류의 농도는 보시면 이때 아까 보세요. 시료의 혹방도 0.35니까 여기 대입하면 되죠. 혹방도 0.35더라. 그러면 그때 시료의 농도는 얼마냐? 그걸 대입하면 됩니다. 혹방도를 대입하면은 이때 시료의 농도 X는 4.09 마이크로그램 퍼 밀리리터가 됩니다. 즉 최종 추출액 최종 부피가 50ml인데 이 용액의 농도가 이거다. 그렇다면 이 최종 추출액 50ml 매스 플라스크 안에 있는 철의 양은 어떻게 되느냐? 철의 양은 아까 말한 것처럼 농도는 부피분의 양이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양이라는 어떻게 되느냐? 양은 농도 곱하기 부피다. 지금 매스플라스크 50ml 이 용액의 농도는 구했습니다. 4.09인데 이게 지금 몇 미리가 있느냐 하면 이것이 지금 50ml가 있다. 그리고 곱하면은 이게
204.75가 됩니다. 즉, 이 안에는 철이 얼마가 있느냐? 204.75 마이크로그램. 근데 사실 이 204.75 마이크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제가 분석한 토양 1.04g 안에 있는 철이 추출되어져서 이렇게 희석되어진 거예요. 쉽게 말해서 토양에서의 철 농도는 어떻게 되느냐? 아까 말한 것처럼 농도라고 하는 것은 부피분의 양이다. 토양의 부피가 얼마냐? 액체가 아니니까 고체니까는 질량을 겁니다. 가루를 갖다 부피기 힘들죠, 그죠? 그래서 이것의 부피는 1.04g인데 이 안에 철이 얼마 있느냐? 내가 50ml로 만들어서 이것의 훅강도를 쟀더니 0.355 거기로부터 나온 게 바로 뭐냐? 그러면 이 50ml 최종 용액 안에는 철이 204.75 마이크로그램이 있더라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어떻게 되느냐? 계산하면 196.84 마이크로그램 per 그램, 즉 196.84 ppm. 이것은 196.8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그램 per 그램. 그러니까 퍼센트 나타내면 곱하기 100. 그래서 196.84 곱하기 10 마이너스 4승 퍼센트. 여러분들이 ppm으로 나타낼 수 있고 퍼센트로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1.9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퍼센트 0.0196 퍼센트가 되네요.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런 문제 한 개를 내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계산기를 이용해서 검량선을 제대로 구할 수 있느냐? 그 검량선으로부터 이 농도를 제대로 구할 수 있는지 이것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표준 편차를 구해서 검정 강도뿐만 아니라 각 농도에서의 분석 강도 그리고 검출원비도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만약에 이게 시료에 대해서 분석되어진 토양의 무게 그리고 최종 추출액의 부피가 나와 있다면 이렇게 연습 문제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우리가 조금 전에 1교시에서 했던 제6장 뒷부분의 문제를 보면 항상 광석의 질량, 토양의 질량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게 나와 있으면 광석이나 토양에서의 농도도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제가 이건 안 풀었습니다. 이것들은 이 시리즈의 표준 편차만 구하면 표준 편차, 그죠? 분의 이거 기울기, 이것이 바로 분석 강도가 됩니다. 검출원비를 구하는 것은 책하고 제가 좀 다르게 풀었습니다. 책하고 다르게 풀기 때문에 꼭 제 강의를 보시고 강의에 나와 있는 수식에 따라 푸십시오. 자, 그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3번은 연습 문제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연습 문제 2장을 몇 번이냐면 연습 문제 2장의 11번, 연습 문제 2장 11번하고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절대적으로 손으로는 절대 계산할 수 없습니다. 이것 또한 계산기를 꼭 이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제가 PPT에는 분명히 제가 그 관련 사진을 올려놨는데
여러분들이 따라오기 힘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그것을 한번 직접 계산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한 번 더 보여주겠습니다. 자, 먼저 이것을 보시면 뭘 먼저 해야 되느냐? 각 파장에서의 A 물질, B 물질의 475 나노미터에서의 몰 흡광계수. 이렇게 나타납니다. A의 475, 그 다음에 700 나노미터에서의 몰 흡광계수. A라는 화합물의 700m에서의 몰 흡광계수. B라는 화합물의 몰 흡광계수인데 475. B라는 물질의 700 나노미터에서의 몰 흡광계수. 쉽게 말해서 모든 화합물들은 빛을 조금씩은 흡수할 수 있습니다. 어느 파장에서는 많이 흡수하고 어느 파장에 적게 흡수할 거예요. 그래서 파장에 따라서 몰 흡광계수가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농도가 나와 있고 이 농도를 가지고 이 파장에서 쟀더니 흡광도가 얼마나 더 나와 있습니다. 자, 볼까요 한번. 먼저 이렇게 하면 됩니다. 흡광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A 화합물입니다. B 화합물. 이때 이 A는 흡광도를 합니다. 흡광도. 흡광도라고 하는 것은 몰 흡광계수 곱하기 이것은 실효 용기의 두께입니다. 실효 용기의 두께 두께. 그 다음에 이것은 농도가 됩니다. 자, 한번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이 A의 화합물에 대해서 합니다. A 화합물에 대해서 할 겁니다. 475 나노미터의 빛을 쬐더니 흡광도가 이거더라. 흡광도는 A 화합물의 흡광도 0.66인데 이것의 몰 흡광계수는 모릅니다. 모르지만 이것의 실효 두께는 얼마냐? 문제를 보시면 이것은 1cm라고 되어 있습니다. 1cm. 이건 1. 농도는 여기 적혀 있죠. 농도 7.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700 나노미터에서도 뜻했습니다. 그러니까는 A라는 화합물에 대해서는 이 농도는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데 700 나노미터에서 쟀더니 흡광도가 0.05이더라. 이것은 700 나노미터에서의 몰 흡광계수 곱하기 두께 곱하기 농도. 그럼 비료 화합물에 대해서 볼까요? 비료 화합물에 대해서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475 나노미터 빛을 쬐을 때는 흡광도가 0.034이더라. 0.034. 근데 비료 화합물의 몰 흡광계수는 475에서 몰 흡광계수 모릅니다.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곱하기 두께 곱하기 농도는 여기 나와 있네요. 5.0 곱하기 10-5. 그렇다면 이 비료화합물도 똑같은 파장 700 나노미터에서도 한번 흡광도를 재봤습니다. 그랬더니 0.43이 나왔고 이때 700에서의 몰 흡광계수는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실효의 두께는 1cm고 농도는 0.5.00이다. 그러면 이 식에서 A라는 물질의 475 나노미터에서의 몰 흡광계수가 얼마냐? 이거 나누기 이거 계산하면 됩니다. 0.66 나누기 7 곱하기 10 마이너스 5. 그렇게 계산을 얼마 나오느냐? 이 값이 9,428. 여기서도 이거 구할 수 있습니다. A라는 물질이 700에서 얼마냐? 여기 대입했죠, 그죠? 이거 나누기 이거 714. B라는 여기 대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B라는 물질의 475 나노미터에서의 몰 흡광계수는 이거 나누기 이거 680. B라는 물질의 700 나노미터에서의 몰 흡광계수는
계산을 했더니 8600. 봤더니 B라는 물질은 몰 관계수가 475보다 700에서 몰 관계수가 아주 큽니다. A라는 물질은 700보다 475에서 몰 관계수가 아주 높아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갖다가 우리가 구했습니다. (9428) 714 680 8600. 이게 바로 각 화합물의 파장에 따른 몰 흡관계수입니다. 그죠? 자,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혼합물 X가 있는데 이 X라고 하는 것은 A와 B가 잘은 모르겠지만 일정 농도로 섞여 있다. 그런데 이 혼합물을 475에서도 재어보고 700에서도 재어봤더니 파장이 이렇게 났다. 그렇다면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 이 혼합물에서 A, B의 각각의 농도를 구하시오. 자, 그러면 이 말은 뭐냐? 이 X라고 하는 것은 끝내는 A라는 물질의 농도, 그리고 B라는 물질의 농도, 이 각각을 구하라 이 말입니다. A의 농도, B의 농도. 그러면 어찌 될까요? 이 X에 라는 혼합물의 흡강도는 어찌 되느냐? 혼합물의 흡강도. 혼합물 X의 흡강도는 A의 흡강도 플러스 흡강도 A에 의해서 흡수되어지는 흡강도 더하기 B에 의해서 흡수되어지는 흡강도로 될 겁니다. 그죠? 먼저 475나노미터에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475나노미터에서의 혼합물질의 흡강도는 뭐냐? A에 의한 475빛을 흡수했을 때 더하기 B라는 물질에 의해서 475라는 빛을 흡수한 흡강도입니다. 이 식이 어떻게 나타내지느냐? 흡강도라는 것은 뭐라고 했죠? EBC. 그죠? 이 A라는 물질의 흡강도 곱하기 B는 2cm고 농도는 모릅니다. 농도는 CA. 농도는 모르죠. 그죠? 그 다음 B는 어떻게 됩니까? B라는 물질의 흡강도는 몰 흡강도, B에서의 몰 흡강도 곱하기 1 곱하기 B의 농도가 돼요. 다시 쓰면은 이 흡강도가 얼마냐? 혼합물 흡강도는 0.53입니다. 0.53은 여기 있죠. 이 A라는 물질이 475나노미터에서의 몰 흡강도는 9428이라고 했습니다. 곱하기 CA 더하기 B라는 물질의 475나노미터에서의 몰 흡강도는 뭐냐? 714 C입니다. 그럼 이게 파장 475일 때고, 그럼 파장 700일 때는 어떻습니까? 700일 때의 혼합물질의 흡강도가 0.89라고 했습니다. 끝내는 어떻게 되느냐? 700에서의 몰 흡강 계수만 바뀝니다. 지금 이것은 475에서의 A 물질, 475에서의 B 물질의 몰 흡강도를 계산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는 이제 700나노미터에서의 A라는 물질의 몰 흡강 계수 680 CA 그다음에 8600 CB가 됩니다. 이게 바로 뭐냐? 미지수가 두 개이고 이원 1차 연립 방정식입니다. 이것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계산기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모드입니다. 모드를 누르고 여기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퀘이션입니다. 이원 1차 연립 방정식이기 때문에 수식을 푸는 겁니다. 5번 이 EQN이라는 것은 이퀘이션입니다. 수식을 푼다. 5번을 누르고 우리는 미지수가 두 개인 이원 1차 연립 방정식입니다. 미지수가 두 개인 것은 보시면 알겠지만 XY가 있는 것이 1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번을 눌러줍니다.
1번 눌러주면 끝내는 A, B, C를 넣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AX 플러스 BY는 C. 여기서 AX 플러스 BY는 C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AX 플러스 BY는 C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 B, C 이 순서대로 넣어줍니다. A, B, C 이렇게 그것을 여기다 넣어주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위에 보면 A, B, C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개수대로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넣어줄 때 값은 얼마냐 그러면 9,428 넣을 때는 너는 눌러줍니다. 그럼 그 옆에 있는 것이 714입니다. 여러분들 노트를 보시면 714가 되어 있습니다. 이 값이 바로 뭐냐? 그래서 혼합물의 흡광도인데 475나노미터의 흡광도는 0.53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입니다. 700나노미터의 개수가 얼마냐면은 680. 두 번째 게 8600. 그리고 이 혼합 용액이 700나노미터의 흡광 개수는 0.89였습니다. 이렇게 입력이 끝나면은 다시 한 번 더 여기서 등호를 한 번 더 눌러줍니다. 눌러주면은 바로의 첫 번째 X, 그러니까 CA입니다. 이게 CA의 농도가 4.86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 나옵니다. 그래서 4.9라고 하면 되겠죠. 또 한 번 더 눌려봅니다. 한 번 더 누르면은 이번에는 Y 값이 나옵니다. 이 Y는 비화합물의 농도 CB가 됩니다. 9.9 곱하기 10의 5승. 지금 제가 이 동영상으로 찍은 것을 한번 천천히 한번 풀어보십시오. 같이 보면서 따라 하시면 금방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 제가 그래도 여기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모드를 누르고 5번의 이퀘이션, 1번의 AX 플러스 BY는 C 해서 X와 Y의 개수를 각각 입력을 하고 입력이 다 끝나면은 등호를 다시 한 번 더 누르고 그렇게 해서 누르면은 처음 게 X, 우리한테는 CA입니다. A 물질의 농도 한 번 더 누르면 B 물질의 농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 혼합 물질의 농도를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바로 이 이원 1차 연립 방정식을 그 계산기에다 집어넣고 그러면은 이 CA 계산기에서는 이 CA가 바로 뭐였느냐? 이것이 바로 X였습니다. X 이게 Y가 됩니다. 그래서 이 X, Y를 각각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렇게 제일 먼저 이렇게 해서 각각의 파장에서의 몰 흡광 개수를 각각 구하고 이것을 가지고 혼합물에서의 흡광도를 이렇게 이용해서 두 개의 이원 2차 연립 방정식을 씁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계산기를 이용하면은 이 A와 B 물질의 각각의 농도를 여러분들은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까지 하고 그 다음은 잠깐만. 자, 이어서 보면 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 힘 상수를 구합니다. 이것은 제4장 문제입니다. 제4장. 4장에서는 공식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 아까 같이 뭐 이렇게 복잡한 계산기를 이용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이 공식이죠, 그죠? 파수는 2파이 C분의 1 그 다음에 합성질량 분의 힘상수 이것뿐입니다. 여러분들 이 공식 하나만 외우면 이 문제를 다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성 힘함수라고 하는 것은 보나마나 이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두 원자가 결합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지금 문제가 탄소와
탄소와 수소가 결합되어 있는 거죠. 탄소의 원자량 12, 수소의 원자량 1. 이 두 개의 질량의 합성 질량을 구하고, 그 다음에 2파이 광소, 그 다음에 여기에 파장도 나와 있네요. 파장이 나와 있단 말은 뭐냐? 파장으로부터 파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 문제에 말하는 힘상수 K 값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 교시에서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